어, 이번 주 대망의 학종 캠프 3기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가 자꾸 뭔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는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번 학과가 이과였죠. 그래서 이제 문과로 돌아와서 교육학과 조금 자신 있어서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학교라는 거, 왜 다닐까요? 왜 하는 걸까요? 네, 그쵸. 일단 공부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너무 기대도 안 했던 어떤 강의를 갔었는데, 어느 학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는 왜 합니까?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고 계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이런저런 대답이 다 나왔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인간이 되려고 교육을 받습니다. 라고. 사람도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인간이라는 단어 안에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알매 욕구를 끊임없이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재작년에, 10년 전에, 20살 때, 30대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어렵고 부족했는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가끔은 창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몰랐었으니까 라고 혼자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교육이라는 건데요. 이 교육학은 말 그대로 기업, 사회, 문화, 역사 등 학교 밖의 현상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시야에서 교육과 학습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전부를 들여다놓는 거죠. 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진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사람의 이해와 애정, 타인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장차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애정, 교육의 열정, 정직성,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K시트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필요한 인성이 기반이 되어야겠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가르치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육학과 기본 정보는요. 어찌됐든 2015년에 모든 개정 교육과정이 됐어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했다고 밴드에 올렸었는데, 네. 융합정보대학원을 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융합이 안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공부를 해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정말 융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새로움을 찾아 질문하게 하는 교육, 함께하게 하는 교육, 몰입하게 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교육, 다양하게 생각하게 하는 교육. 정말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 5월 달에 모든 학교에 입결이 나오면서 모집 요강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꼭 그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그 산출, 배정을 미리 먼저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1, 2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량과 하향을 찝어주면 아차 싶고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만큼만 봐주면 너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저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죠. 또 질문을 하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잖아요. 중간고사에 몰입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학교를 높이다 보면은요, 학과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건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통합, 융합 안 되어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저희 학과 소개를 보시면 야니쌤은 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 계시면 제 학과 소개 다 들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뭐 하나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교육학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쵸? 버니스 메카시를 소개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또 강연이 나왔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래도 교육학과 대표 인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우리 버니스 메카시 선생님을 제가 언급하지만 저의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인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 전에도 잠깐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는데 페스탈로치의 교육과는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버니스 메카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행동학적 4가지 유형을 얘기하시죠? 네, why, 왜, 무엇을, 어떻게, 그렇다면 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도 하지만 그렇다면 if, 뭐뭐 한다면? 예. 이 4가지의 학습 행동적인 부분을 계속 푸시해서 생각할 수 있게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질문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네. 왜? 그치? 무엇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라고 그 내용을 아예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왜? 객관성. 무얼? 어떻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학생의 입장에서 왜 자신이 그것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부 내용은 어떤 건지, 그걸 알아냈다면, 그건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면서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4단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와 소통할 때도 이거를 응용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을 해 나가시면요, 아이와 정말 많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교육학과에 오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학과 소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듣는 분들은 남녀노소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가정에서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물론 부모 교육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수업을 들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밥 먹으면서 오늘 어땠어? 공부 열심히 했어? 이렇게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라 뭐 어떤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그걸 왜 생각했어? 그게 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데? 만약에 그걸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된다면 너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밥 먹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밥을 먹기도 바쁜데 진중하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서로 좀 살짝 특히 맛있는 메뉴가 있을 때는 짜증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문화에 흔치 않은, 동양에 흔치 않은, 물론 이제 중국은 아니겠지만 차 문화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디저트라는 거, 커피 마시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젊은 세대들이, 그쵸?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가 진짜 시간이라는 거죠. 혼자 가면 나만의 진짜 시간이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밥은 부담스러워요. 그쵸? 근데 차를 마시면서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밥 배부르게 먹으면 배 두둥기면서 이제 TV를 본다든지 각자 방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서 소통이 끊기는데 사실은 그 식사를 하고 같이 함께 치우고 디저트인 차와 쿠키를 가지고 앉아서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티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그것도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 교육을 못 받았던 부모님들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흔히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라는 말이 잘못 들으시면 건방지게 못 배웠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자라지 못하고 그거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2주 반, 3주 동안 하루에 기본적으로 4, 5명씩 고3 아이들만 만나서 상담을 했거든요. 진짜 매 순간 빼놓지 않고 했던 얘기가 바로 독서예요. 그러면서 제가 2, 3주간 읽었던 책도 정확하게 4권 반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반쪽 남았는데요. 이 책이라는 것 자체는 그 어떤 학과를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아니 대학을 안 가든 꼭 필요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션 자체도 독서만 꾸준히 주고 있어요. 현재 학종 2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는 활발하게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추천 도서입니다. 교육학 콘서트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이라는 게 진짜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아주 소소하게 가정에서 시작을 하다가 교육학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만든 교육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콘서트란 책을 읽게 되면 아, 이래서 이 교육학이라 몬테소리가 나왔고 이래서 플라톤이 나왔고 라는 얘기들을 다 술술술 읊을 수 있는 책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 1번으로 놔뒀고요. 사이트요. 행복한 교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 제가 밴드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던 잡지예요. 근데 그 잡지가 나오는 사이트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기도 하고요. 정말 행복한 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리고 저희 윗세대인 저희 부모님 세대도 받아야 되는 행복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교수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학을 꿈꾸고 교육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례,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어서 재밌는 사이트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소서의 예시는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 한번 읽어보는 정도지 이거를 베끼거나 비슷하게 쓰면 뭐에 걸린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네, 필터링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읽어만 보는 거예요. 내 내용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종 캠프를 하고 있죠.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만들려고. 무엇보다 요즘 그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3번째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교육을 미리미리 제대로 받았던 친구들은요, 그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타의 감정을 갖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람은 네, 85%가 이성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럼 나머지 15%가 있잖아요. 그쵸? 5%는 제끼고 이성이든 동성이든 별로 이렇게 타인에 관심 없는 그 10%가요. 이성에는 전혀 관심이 안 간다네요. 그냥 인정해 줘야 되는. 이건 연과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이성에는 관심이 1도 안 간대요. 진짜로. 그냥 친구나 아는 지인으로는 가능한데 성적으로나 사랑으로 그 이성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 저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저분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동성에게 이성의 감정, 그러니까 이성의 감정도 틀린 표현이겠죠. 사랑의 감정, 같이 살고 싶고 섹스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해서 살고 싶다라는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미디어의 시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태원 클래스를 뒤늦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까지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그 주방장이
짜자잔 하고 커밍아웃을 네,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그 여부와 상관없이 네, 밝혀지게 되는 미디어, 네, 언론의 그 문제가 있었죠. 그게 이제 나와요. 하지만 그 친구가 당당하게 나는 나로 보여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것조차도 예, 사장님이 그 요리사에게 마연이에게 교육을 시켜준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알려준 거라는 거죠.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도. 그리고 가족주의 비판과 한국 교육 현실적 대안이라는 건데 제가 진짜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한국식 교육을 받은 저예요. 제 자신. 제가 엄마로부터 딸만 있는 가정의 교육을 꾸준히 받아와서 갖춰져 있는 교육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들이.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갖고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유교적 사상이 물씬을 풍기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다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현재 근대화된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탐구2와 탐구3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보고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줄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SNS와 자꾸 소통을 하고 SNS를 붙잡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학기에 교육을 받은 결과 SNS에 중독이 된 친구들도 있지만 SNS에서 이야기 스토리를 하면서 이야기 치료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또 교육을 받을 거예요. 엄청나죠? 어마무시해요. 딱 하나만 보고 하나만 교육받고 이건 이거야. 쟨 중독된 거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교육학 학문을 공부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교육학과가 맞습니다. 교육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문타, 철학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 키워드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포스트 페미니즘의 시대 인터넷 여성 혐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선생이 어떠한 제자를 성장시키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천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천재의 첫 번째 조건? 당연히 IQ 아니야? IQ, EQ, 요즘은 GQ가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재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육이라는 거 예, 아무 생각 없이 성적에 맞춰서 대충 들어갈 수 있는 학과는 절대 아닌 거죠. 그쵸? 예. 가르치는 제자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교육 하나로 나 하나부터 상대 제자까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친구들이 가야 하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과 소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